팟캐스트란 인터넷을 통해 듣는 라디오로 이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방송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여론 팟캐스트가 등장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팟캐스트의 눈 효형욱입니다. 요새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코스모스가 만개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곧 붉게 물든 단풍나무도 구경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기온차가 아직 심하다고 하니까 얇은 가디건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제가 하던 말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인터넷 라디오입니다.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시사, 정치, 게임, 책, 영화 등 많은 주제들을 다뤄지고 있고 그리고 방송 시간에도 제약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유로운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팟캐스트의 눈!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번에는 정리 컨설턴트 그리고 사진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직업은 바로 오지 탐험가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버킷리스트에 한 번쯤은 올라왔을 법한 오지 탐험. 오지 탐험가 유지성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오지 탐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오지 탐험서부터 오지 탐험 사업까지 유지성 씨의 열정적인 인생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도 약간 좀 반어법적인 거 있고, 그러니까 출근을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 직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내 직업을 선택한 사람, 직업을 선택해서 자기만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로 팟캐스팅을 뭐 짧게 계속 시리즈로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번째 유지성님을 좀 시작합니다. 네 번째랍니다. 네. 네, 한번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전 세계 사막,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살기 어려운 환경, 그곳에서 벌어진 전문적인 마라톤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거리 대회를 참가하는 사람이고요. 또 관련된 비즈니스 일을 하고요. 또 에이전트 일도 하고 글도 쓰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오지라는 사막을 이렇게 뛰기 시작했나요? 2001년도에 대회 신청을 했고 2002년도에 대회를 나갔고 그 뒤로 쭉 인생이 바뀌었죠. 아이고, 사막에서 뛰면 뭐 몸이 건강해지나요? 건강해져요. 남자의 힘은 하체 아닙니까? 하체가 달라지면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 건강도 해졌고 그러면 그 원하는 목표 하고자 하는 것들을 10년 좀 넘었는데 이루셨나요?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루고 있고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사회가 돼야지
시작이 되는 거라 보통 국민소득 2만 5천 불 이상 돼야지 생기는 일이에요. 발생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럼 당시 시작했을 때는 그런 거 알고 시작했나? 아니면 무모하게 그냥 해봤나? 좋아서? 처음에는 사막을 달려보고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면의 세계 외국은 이미 비즈니스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해버리자 한국에서. 왜냐하면 제 생각은 뭐냐면 직접 해보니까 이런 거는 업자들이 손을 대면 망해요. 망 거죠. 근데 직접 해본 사람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12년. 더 많은 12년이 짧은 게 아닌데 뭐 우리말로 강산도 변화한다는 그 1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소개 좀 시켜줘요. 하나씩. 일단 직업이 바뀌었죠. 저 원래 건축 설계했는데 첫 번째 직업이 바뀌었다. 직업이 바뀌었다. 예. 직업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새롭게 설계가 되는 거죠.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인데 운동을 하게 되고 엘리트 선수 출신도 아닌데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 보통의 시장이라 하면 기업들이 만들어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쪽 세상은 한국에서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쪽에서도 트레일러닝, 그다음에 오지레이스 그쪽 시장 자체를 제가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또 변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은 직장을 가서 이런 스케줄이 있고 할 일도 관리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근데 사실 막상 이렇게 딱 그 듣는 분들 보면 잘 아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잘 처음 듣는 분은 그래 대회가 1년에 몇 번 있어? 어떻게 뛰는 거야?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비즈니스가 뭐야? 그런 거잖아.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 처음에 막막해요. 샘플도 없었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그 당시에 마라톤이 조금 활성화됐어요. 붐이 일었던 시기라 어차피 관련된 게 달리는 거라 마라톤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전혀 달라요. 이쪽은 마라톤이라 기존의 운동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이 한국은 보편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기록의 목숨인 거예요. 엘리트 그리고 체육이라는 기록? 네, 1등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못 따면 울잖아요. 한국 사람. 은메달 땄다고 막 서러워하고 왜? 금메달 딴 사람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였다. 1등만 대접받는 사람. 2등은 바보. 사실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구분을 한 명만 독식하는 사회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하고 전혀 달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회를 나가보니까 1등 뭐 잘했어. 하지만 거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는 사람들. 거기에 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주고 인정을 해주고 잘까지 온 사람들. 네. 예. 그리고 더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꼴찌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냐. 그걸 알거든요, 서로. 정말 박수 쳐주고 감동받고 서로 안아주고 응원해주고 갈 수 있게 밀어준다.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네? 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오타쿠 계열이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였다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마이너와 메이저와 서로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 명을 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걔네는 외국은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개척해요. 1등 버려. 원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냅두면 돼. 1등을 버렸을 때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걸 보고 시장을 보고 덤벼요. 또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요. 한국도 똑같은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가 생겨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지성님만의 일하는 방식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건축 설계를 했지만 과거에는 컴퓨터를 좋아해요. 전자기기 쪽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컴퓨터 제가 직접 만들고 막 팔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일은 비록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날로그적이지만 제가 처리하는 모든 방식은 항상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때부터 그런 첨단 기기에 익숙해 있었던 환경이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인터넷에 승부를 걸었어요.
인터넷. 오프라인 광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온라인? 온라인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온라인 쪽에만 무조건 저는 시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든 게 뭐냐면 대회 가기 전에 그 당시에 블로그가 없었는데 2001년도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 블로그 같이 매일매일 기록을 남기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대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4명이 갔어요. 관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 대회 하나 가지고 사실 돈 벌기 어려워. 그러니까 대회를 통해서 먹고 살기는 어려워요. 대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고 어느 순간부터 분명한가 그 컨텐츠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시장이 외국에는 형성이 외국은 미리 먼저 성장된 몇 가지 비즈니스를 거의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한국. 제가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 그럼 12년이라는 세월이 뭐 3년은 이렇게 했고 3년은 이렇게 했고 뭐 그런 스텝이 있다면 처음에 한 5년 정도 내다왔죠. 5년 정도 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까? 근데 안 택도 됐어요.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게 대회 관련된 에이전트 업무. 근데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행사를 들어갔어요. 여행사를 들어가서 가장 비슷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구조를 좀 익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용품이에요. 용품사에 들어가서 버프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국에 다 깔아버렸어요. 6개월 만에 버프라는 제품을 헤드 기어 시장에 다 평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을 쌓고 그 다음에 인진지라는 마라톤 양말이 있어요. 전용 양말. 한 켤레 15,000원. 그 당시만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거를 한국 총판을 하면서 혼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라톤 시장의 10% 이상을 제가 커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사업이란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크게 벌리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먹고 살만한 그런 시장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매니아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것도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회에 관련된 일은 수익이 어차피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수익을 벌고 보존을 하면서 투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시장이 만들어질 때. 그게 어느 정도가 돌아가니까 조금 나아지나요? 이렇게? 2010년도부터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8년 지났네. 2010년도의 하반기에 그 총판을 접었어요. 남한테 넘기고 그 당시부터는 이젠 컨텐츠를 팔아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2011년도 들어가가지고 그 책이 첫 번째 나온 거네요. 2010년도에 책이 나오고 근데 약간 시기상조였어요. 약간 아직은 아니더라고요. 될 것 같았지만 근데 2011년도부터 확실히 말 그대로 입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디 가면 대하는 대접이 약간 달라져요. 그리고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상담을 지금 스트레스가 쌓인 시점이었나? 네. 컨설팅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2011년도부터 확실하게. 그리고 2012년도 작년 3월 달부터 강의가 막 몰려요. 폭발적으로. 외국의 경우를 딱 보니까 저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대회를 참가를 해요. 그 다음에 관련된 에이전트 업무를 해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만들어요. 어떤 이벤트? 대회를 만들거나 로컬에? 네, 자기 아니면 외부에 만들거나 돈이 있으면 제가 외국까지 진출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는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이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이번에 이제 캠프를 만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방송 일을 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강연을 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한 그대로 이제 단계별로 수정하면서 계속 하나씩? 나가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2013년까지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실 되게 빠르게 누가 보면 성장한 것 같아 보이는데 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그렇죠. 7, 8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한 3, 4년 만에 또 새롭게 빠르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그렇게 좀 아까 힐링 이야기들 좀 드렸는데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마라톤이나 아니면 이제 오지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국민 소득 향상에 따른 소비 지출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지난 정권들이 너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준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기한테 투자를 하고 왜 국가가 나를 책임 안 지고 그럼 스스로 개발을 하자 그런 쪽으로 돌아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못 찾았어요. 계속 찾지를 못하다가 이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있던 게 새롭게 보이기 시점이고 제가 보기엔 이 상태로 한 5년 정도 그래서 길게는 10년 정도 지금의 외국과 아웃도어 시장이 한 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쪽 분야는 제가 처음에 했을 때 20년 이상 취재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닥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하나둘씩 접근을 하고 좁혀지면 분명한 건 적어도 한쪽의 시장은 외국과 거의 동급으로 되지 않을까. 그 런엑스런이라는 그런 웹 서비스를 또는 카페 운영하잖아요. 런엑스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런엑스런은 어떻게 보면 회사도 아니고 처음엔 그거로 사업자를 냈는데 지금 뭐 정리한 상태고 커뮤니티인데 동호회도 아니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국내 최다 커뮤니티예요. 트레일 오지 레이스 쪽에서는 제일 큰 커뮤니티고 저는 어떤 계정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무대를 만드는 사람 관련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깔아주는 거예요. 거기는 뭐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시장, 새로운 무대, 새로운 자유를 느끼면서 즐기려면 오고 싫으면 관두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을 쫙 다지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거 뭐냐 그 이상으로 와요. 사회가 먹고 살기 어려울수록 분명한 거 보면 그러게요.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어떤 그 유지성만의 일하는 노하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오지라는 것들도 이제 새롭게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전달하고 다양한 어떤 그 일하는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 갔잖아요. 이런 어떤 패턴들에 대한 노하우, 뭐 나만의 어떤 뭐 이렇게 어떻게 내가 했었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른 시각 같은 게? 출퇴근의 자유. 출근을 안 하자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온라인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큰 일을 벌이지는 않았어요. 가급적 혼자서 일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도 그걸 인정해주고 따라오지 않는 사회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낭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고 그 사회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었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이고 제 생각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구조가 딱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런 소설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뭐 그런 어떤 블로거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온라인의 연결성들을 되게 그렇죠. 잘 만들어주기도 했었겠네요.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 딱 규합이 됐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쭉 온라인을 상당히 많이 투자했지만 많은 관심도 가졌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던 거에 비해서 그렇죠. 페이스북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맥이라는 부분들이 제한된 인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런 어떤 소설이 인맥을 그렇죠. 확장할 수도 있었네요. 그리고 적어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많긴 하지만 왜냐하면 누가 잘 되고 어떤 일을 시도하려면 항상 반대하는 세력도 있거든요. 딴지를 건다거나 아니면 반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해한다거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하는 스페이스는 어디를 선호하세요? 저는 카페 좀 맑고 밝은 분위기의 카페 아니면 집 아니면 가끔 작업실. 근데 지금 이제 작업실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전에는 있다가 또 없애고 있는데 작업실 그 세 군데가 괜찮아요. 그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도 지금 해보고 싶다. 내가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나를 이겨주면 좋겠다. 그 멘토 형태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뭐 그런 게. 저는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 오면 다 만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그게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모임의 시간을 만들어요. 모임을 만들거나 그러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제가 하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모였을 때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그 정보의 시너지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누가 모인다 그러면 기다려라.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모임을 만들어요. 브런치 같은 거. 브런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매달 브런치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회 관련해서 대회 참가자들 모임 한다거나. 그럴 때 네,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초이스를. 네. 또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뭐 어떻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나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비, 뭐 몸 관리 좋겠지만 일단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당신이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을 간다. 사하라 사막을 달리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무엇이 필요할지. 그 사람은 상상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조합을 만들어. 이것도 있을까? 저것도 이게 있을까? 왜냐하면 처음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챙겨줬어요. 대회 가서도 다 밀고 갔어. 후미에서 다 완주시키고.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해야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 착각을 해요. 내가 혼자 했다고. 근데 그거 혼자 한 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정말 자기가 물론 제가 이렇게 코치를 해주겠지만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 준비하고 가서 완성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자기만의 노하우가 기억이 남는 거지. 남이 만들어주는 길을 가는 거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성공의 정의를 밟고 가는 거하고 별 차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뛸 수 있나요? 아무나 가능해요. 아무나? 네. 미끼 아닌가요? 힘들면 걸으면 되는 거고. 힘들면? 물론 하루에 몇 킬로를 걷나요? 사막대 같은 게 하루에 40km. 40킬로? 네.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보통 7시에서 제한 시간 10시간, 12시간? 그래요?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 매일 해야 된다는 게 5일 해야 되나 6일 해야 되나? 6박 7일. 6박 7일. 어렵네요. 그 얼마 전에 경주 러너스런 그 아이브럽시라는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행사인데 일반인들 참여하고 저도 참여했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런 재미난 행사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어떤 걸 만드냐면 꼭 사막이나 오지를 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힐링과 정신적인 만족을 꼭 그런 곳에 가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어요. 만들고자. 그래서 처음에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회는 아닌 것 같아요. 대회는 스트레스를 줘요, 사람한테. 기록에 연연하게 되면 언제까지 막 가야 되는 스트레스를 줘요. 이거는 즐거움이 없어요. 괜히 난이도 생각하게 되고 이게 서로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캠프로 돌리자. 캠프로 하니까 일단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거리를 예를 들면 40km, 60km 간다 하더라도 제가 하는 거는 힘들면 걷든지 차를 타든지 상관없어요. 목적지까지 가면 돼. 일반 마라닉하고 좀 다른 건가요? 요즘 마라닉이라는 게 이제 마라톤하고 피크닉하고 합성하는 것도 그러니까 마라닉을 제가 경험하고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한국화 시키는 거고. 그래서 용어도 지금 바꿨어요. 트레일 러닝 플러스 힐링 해서 트레일 힐러. 3일 동안 참여를 했지만 어떤 제가 행사 뭐 그런 거보다 오신 분들조차도 마음속을 상당히 뭐랄까 힐링하러 온 것처럼 이게 재밌었다고 해요. 걷는 거는 힘들지 전혀 않았어요. 걷는 것도 힘들지 않았고 딱 힘들었던 거 하나는 뭐냐면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것 말고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정말 좋다는 거. 맞아. 거기 온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다 모르니까 뻘쭘하고 있다가 한두 시간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딱 하나가 모여. 그렇죠.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서로 같이 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무조건 경쟁 아니야. 나 모든 사람들 다 경쟁자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가자.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도 주지 못하는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이번에 50명이었잖아요. 나중에 한 500명 한번. 51명 정확히? 500명 한번 하시죠. 단계별로
이제 50 했으니까 다음에 100, 아, 네. 200, 300 이렇게 500명, 1000명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런 어떤 이런 대회들, 로컬 대회들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네, 대회 계속 할 예정. 한국에 봄, 여름, 가을 4기가 있잖아요. 네. 시즌별로. 지금 겨울 것까지 하려고 다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5년이 어떻게 변했냐면 5년 동안 소년에서 야생인으로 바뀌는 시점부터. 그리고 그 후에 5년은 야생인으로서 한국 사회와 싸우면서 접목하는 그 기간. 앞으로 5년은 그걸 벗어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그 5년이 될 것 같고, 그 후에 5년은 누군가 제 뒤를 이어서 또 이끌어가지 않을까. 네,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한 홍순성의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오지 탐험가 유지성 씨 편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오지 탐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한 런엑스런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니 오지 탐험에 가고 싶다면 꼭 이 사이트 방문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직업도 역시 여행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농기계인 트랙터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터키, 중국 등을 트랙터로 다녀오시고 책을 내신 트랙터 여행가 김기태 씨의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한 트랙터 여행가 김기태 씨의 유쾌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기태라는 사람은 누군지 잠깐 소개 좀 해주죠. 저는 경남 하동의 아들, 트랙터 청년, 트랙터 여행가 강기태라는 청년이고요. 저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간 이제 우리나라 농기계인 트랙터를 타고 우리나라를 6개월간 여행을 했고, 작년에는 이제 터키를 10,000km를 3개월 동안 또 트랙터를 여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5월부터 8월까지죠. 또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8,304km의 그 거리를 트랙터로 이제 일주하고 돌아온 지 이제 한 두 달 일주한 거죠? 네, 중국 종단 트랙터 일주를 하고 왔죠. 네.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 역시도 한국 교원대를 나왔거든요. 교원대 나와가지고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제 친구는 다 전부 다 선생님이에요. 저 역시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정말 사회에서 정해진 틀이고 부모님이 정해진 틀이었는데 저는 그 틀에 벗어나고 싶었죠. 그래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벗어난다는 것은 거꾸로 부모님한테 반항? 그렇죠. 반항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부모님의 뜻과 또 어긋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경남 하동이나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직업이 딱 그거였어요. 공무원, 선생님 이런 거였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농사짓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어머니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어렵사리 이제 한국 교원대를 이제 선생님 되는 학교를 들어갔죠.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려야겠다 들어갔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제 인생은 나의 것인데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산다 그러면 제 인생의 삶은 아버지하고 어머니, 부모님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과연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뭘 하고 싶은지, 왜 해야 되는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딱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생각들을. 네. 그 트랙터로 여행을 한다는 거는 왜 이게 어떤 다른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더 그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여행을 이제 다양하게 해봤는데 대학교 1학년 때 해봤던 게 자전거 여행이었어요. 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도 자전거 여행을 하고 3학년 때는 이제 배낭을 메고 해외 배낭여행을 갔고 대학교 4학년 때 배낭여행을 했죠. 그 와중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여행한 적도 있었고 자동차로 친구랑 타고 여행한 적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특별한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20대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되겠다. 20대 10년 온전히 그렇게 여행가로서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대학교 초기 때 딱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다니까 자전거 해봤죠. 도보 여행, 뭐 오토바이, 자동차 다 해봤는데 뭔가 나만의 특별한 여행이 없을까? 다른 사람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나만의 특별한 여행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본 거예요. 마치 이런 생각도 된 거죠.
나도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20대에 여행가로 살려고 이제 생각을 했으면 거기까지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내 직업을 아니 내 삶을 20대에는 여행가로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위대한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았던 그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막 찾아봤어요. 이제. 뭐 굴삭기 여행도 있어요. 이 굴삭기 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땅을 파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굴삭기 타면 땅을 파면서 다른 사람 일을 도와주는 이제 뭐 20대 개척 정신, 20대 열정과 도전 정신이 있으면 뭐든지 막 파낼 수 있다, 개척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리어카는 해봤지만 뭐 리어카를 끌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도 있었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또 저하고 의미도 맞고 제가 살아온 그 궤적하고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아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 같이 농사를 짓고 뭐 콤바인, 이항기, 트랙터라는 기계를 다 보아왔잖아요. 어느 순간 딱 보게 된 거예요. 아, 경운기나 트랙터를 타고 다니면 저거는 다른 사람하고 완전 차별화된 나만의 특별한 여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거는 여행 안 하면 기네스북에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일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 계획서를 딱 만들기 시작한 거죠. 다른 사람 다 말렸죠. 저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너 뭐 운전면허증도 있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운전면허증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여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다 미친놈 소리 듣게 되는 거죠. 야,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야, 트랙터 여행이 가능할 것 같아? 야, 그거 타고 해외를 간다고? 국내를 여행한다고? 어떻게 할 건데? 넌 트랙터 있니? 트랙터 없으면서 무슨 뭐 말만 트랙터 타고 여행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행 계획서 만들고 이제 여행 계획서를 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업체에 다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여행 출발이 딱 시작된 거죠. 그때가 이제 시작 단계였던 거죠. 그게 이제 2008년. 그게 이제 2008년이죠. 준비는 2005년부터 시작했어요. 2005년 대학교 4학년 때.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트랙터로 내가 여행을 하겠다. 그리고 좀 아까 얘기했듯이 야, 그거 먹고 살 수 있어? 왜냐면 이제 당장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삶에 큰 이제 역할이 될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유학을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해외 뭐 어디 연수를 가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의 뭔가 자본하기 위해서 그 이제 보탬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 취직을 하게끔 해주는 그렇죠. 어떤 그 정보들 뭐라고 하지 그런 것들을 쌓기 위한 거냐. 근데 사실 이제 트랙터의 여행은 전혀 그런 역할이 아닌 삶이다 보니까 옳지 않다라고 다 그럴 것 같아요. 아, 당연히죠. 부모님도 그렇고 가장 친한 친구들, 심지어 트랙터를 협찬해준 직원들까지 다 그랬어요. 아, 우리 그 협찬한 건 좋은데. 우리가 협찬해줬는데 너 못 먹고 살래? 아니, 트랙터 타고 전국 일주하고 해외 트랙터 여행을 하고 하면 너가 뭐가 남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삶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어느 순간. 왜냐면 국내 여행할 때 이제 트랙터를 타고 협찬을 받을 때 다른 사람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에 우여곡절에 받아냈거든요. 여행을 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무전 여행을 하고 성공을 해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의 인식이 딱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2008은 이제 한국에서 6개월.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2009, 2010, 지금까지 한 4, 5년 정도. 5년을 했는데 그 시작할 때와 5년간의 어떤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한번 좀 해준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 타인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실히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진 거죠? 2008년 시작할 때는 모든 분들이 국내 트랙터 여행도 안 돼. 안 된다. 그럼 당연히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책도 안 돼. 방송 어떻게 해? 그 다음에 그거 안 된다 그랬으니까 해외에는 꿈도 못 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5년 사이에 방송, 책, 국내 트랙터 여행, 해외 트랙터 여행 하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이제 믿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너가 그거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그 코어가 돼가지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가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하니까 이제는 이제 새로운 어떤 잡들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그 지금에 있는 그 강기태님은 앞에 직함이 뭐야? 그러니까 업이 뭐야? 뭐 트랙터 여행가? 다양하죠. 트랙터 여행가. 트랙터 여행. 그다음에 하동에서 농사짓는 그 청년 농부. 농부야. 농부 아들. 여행 그 글도 쓰고
그다음에 여행 작가? 네, 칼럼을 쓰니까 여행 칼럼리스트, 여행 작가. 방송인도 되네. 네, 방송을 지금 계속 찍고 있으니까 그쵸. 주말마다 방송하니까. 생방송도 하고 모닝 뭐 어디 네, 뭐 생방투데이도 했고 네. 지금 이제 출발 모닝와이드 SBS 매주 목요일 하고 있으니까 방송인도. 네, 방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연. 매달 이제 매달 몇 번의 강연하니까 이제 청소년들하고 뭐 회사 갈 때도 있으니까 강연. 그다음에 트랙터 지금 그 트랙터 회사의 모델 하고 있죠. 간단히 생각해보면 지금 6개네요. 그리고 백수 거기다가 시간을 자유자재로 쓰니까 또 백수라는 직함 있잖아요. 한 7개 되네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네. 트랙터를 딱 하나 아무도 안 된다는 거지만 네. 왜 탔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저는 재밌어서? 재밌는 것보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특별한 사람. 네, 저는 제 인생에서 저라는 강기태라는 이름을 걸고 나중에 죽는다면 정말 저는 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간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 만나고 차를 마시고 좋아했던 사람들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그 시간을 보낸 사람. 그러다 트랙터 열심히 뭐 아무도 뭐 바라보지 않았지만 즐겁게 그냥 트랙터에 그런 친구가 있었구나 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거. 그런 거거든요. 제 인생 목표는. 뭐 제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뭐 삼성에 들어갈 수도 있고 대기업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모든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저는 기준이 딱 하나인 거예요. 제 인생의 제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강기태에게 트랙터의 의미는 뭐죠? 이 되게 어려운 건데 트랙터 의미가 그거거든요. 트랙터 느리잖아요. 최대 속력이 30이에요. 모든 사람 느리죠. 저는 딱 이렇게 의미를 내죠. 강기태 트랙터는 느리지만 내가 정한 목표를 한 발 한 발 꿋꿋이 어떻게든 버텨나가서 간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도달할 때는 최후의 인생의 승리자는 바로 내 자신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트랙터가 제 자신을 그렇게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너무 느리잖아. 그거 같으면 어떻게 가? 야 그거 돈이 되니 안 되니? 뭐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더라도 한 발 한 발 우직하게 그냥 제가 갈 길 방향 정해서 느리게 가더라도 결국에 제 인생에 제가 정한 그 목표 골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전 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기태는 트랙터 우직하게 천천히 내가 가고 싶은 그 목표점을 다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중국이라는 어떤 거대 큰 나라잖아요. 네. 엄청 큰 나라에 트랙터를 몰고 간다. 네. 이 자체가 사실은 보면 무수한 험난한 뭐 위험한 것들도 있고 그죠. 사실 이제 처음 가보는 거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언어도 다르고 또 거기에 이제 낮과 밤이 있다 보니까 또 계절의 변화도 있고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그 즐거움도 있겠지만 위험이라는 게 엄청 많은 게 있을 건데 위험하죠. 그렇게 간다라는 자체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위험한 순간에 이제 그걸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직업에서 다른 직업을 바꾸거나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못해라고 할 때 선뜻 도전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 예측 불가능한 걸 되게 즐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내가 트랙터 타고 중국 가면 어려운 일도 있고 위험한 일도 있고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텐데 분명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그렇게 그 순간이나 고비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제가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을 하는지를 제가 스스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고비나 그런 나 이거 될까라고 만약에 막상 했을 때 되게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죠. 그때 내가 이거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지? 해나가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곳을 오히려 도전하는 사람들은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목숨을 걸고라도. 왜냐면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걸 당해봤어요? 엄청 많이 당해봤죠. 그랬을 때 하나 얘기를 해줘. 그런 걸 어떻게 뭐 극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일을 할 때는 A부터 Z까지 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A를 한다, 뭐 하나를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다 됐다 하고 하면은 그때 시작을 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반대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A부터 H까지 딱 물론 Z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A부터 H까지만 해놓고 바로 시도를 해버려요. 뭐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가타부터 뭐가 나와요. 결과가. 그러면 실패했잖아요. 그럼 그 실패를 고쳐갖고 A부터 뭐 M까지를 다시 해요. 그럼 다시 또 도전해요. 그 안 되면 또 A에서 O까지 또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와서 A, Z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패의 경우가 4번, 5번, 6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공에 이루는 방법이 6가지 생기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그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실패의 경우를 몰라갖고. 그래서 뭐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실패하죠. 100% 실패하죠. 120%. 한 번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경남 하동에서 돌아가지고 부산 쪽으로 딱 갔죠. 그리고 동해 일주로 또 돌아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서울은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거의 뭐 악동 사거리, 뭐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그걸 몰고? 트랙터요? 악동 사거리 청담동 가보셨어요? 네. 압구정 로데오. 정체될 텐데 그거. 아유죠. 그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정체되면 될수록 저는 좋아요. 왜 정체 안 되면 사람 차가 싱싱 지나가죠. 그때는 제가 시속 3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차에 민폐를 끼치게 돼요. 차가 막히잖아요. 차가 막히는 순간 시속 30km를 넘지 않아요. 모든 차가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자동차로 간주하는 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막힐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또 그냥 다니지 않았대요. 그냥 이렇게 트랙터를 가지고 그냥 슉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무전 여행이었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잖아. 모든 것을 밖에서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전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되게 많이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는 농사를 농어촌 알리로 간다 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농사일을 했어요. 아 농사일을. 네, 그러니까 10월달에 추수 기간이 되면 가서 추수를 도와드리고 요즘에 시골에 가면 기계 안 좋은 데는 쌀감 포대를 해가지고 추수를 하더라도 콤바인으로 이 포대를 다 날라야 돼요. 시골에 가면 일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7, 80대 뭐 나이가 적으시면은 60대거든요. 어떻게 쌀감 80kg짜리 맵니까? 그거 다 실어드려요. 그러면 갖고 있는 트랙터에게. 트랙터로 실어도 되고 네. 제가 이제 손으로 해야 될 건 전부 다 실어하고 날라줘요. 날라주면 거기에다가 다 또 쌀을 흩쳐가지고 말려주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새참 나오죠. 그리고 그 집에서 자요. 일을 하는 데서. 그리고 돌아갈 때는 쌀이 나와요. 그럼 쌀 한 번 얻으면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죠. 밥은요. 그럼 쌀로 얻었잖아요. 그러면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럼 가다가 한우 농가를 딱 찾아 들어가요. 그 한우 농가 가면 뭐 하냐면 소똥 다 치우고 엽을 주고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면 저녁 그 한우 집에는 꼭 한우도 있어요. 고기를 먹죠. 그리고 갈 때는 한우 세트나 이런 거 줘요 또. 그리고 쌀도 얻었어요. 고기도 얻었으면 또 돌아다니면 이제 과수원이 있어요. 배를 따야 된다. 배농장 가요. 배농장 하고 일주일 동안 배를 다 따요. 다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며칠을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하루 있고 뭐 이틀 2박 3일 3박 4일 있고 배를 따고 일주일 동안 있어요. 있는 거 뭐 지난 그때는 5,000평 6,000평 다 땄어요. 배를 땄다면 뭐가 나오냐면 일품상이 나와요. 품삯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거기 같이 땄던 할머니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줘요. 밥을 다 먹죠. 그리고 배 실컷 먹죠. 갈 때는 배즙을 줘요. 배즙도. 겨울에 되면 딸기 또 따죠. 그리고 회 먹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경북 영도 이런데 한국 가요. 그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 또 살아가는 방식이고 남이 또 꿈꾸는 방식들, 또 일하는 방식들 그거와 다르게 이제 강기태라는 사람은 본인만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박아놓고 뭐 생각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추진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게 나에게 되게 좀 가치가 있는 건지. 재밌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강기태는 제 인생을 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나 판단이나 이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제 삶은 온전히 제가 영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다른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안 나왔어요? 왜 돈이 없어요? 왜 당신 얼굴은 못생겼어요? 왜 당신은 뭐 쌀농사 짓고 있는 가난한데 왜 트랙터 타고 다녀요? 트랙터 기름값 많이 드는데 왜 다녀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하나하나 신경 쓰면 진짜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 신경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지만 그걸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가 태어난 이유가 제 인생을 살러 온 거예요. 제 시간을 온전히 영유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 인생 살아주지 않아요. 그거 하나 딱 깨달으면은 그게 다 언제 깨달는지 아시잖아요. 암 선고 받고 뭐 이제 시한부 인생 딱 선고 받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6개월 뒤에 죽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때까지 못 해본 거 다 하고 싶잖아요. 세계 여행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이것도 진짜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잖아요. 저는 언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사람들이. 물론 돈이 없다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갖고 물론 그거 힘들겠지만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저는 진짜 완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 또 다른 강기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배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강기태의 길을 보니까 선배가 가는 길이 엄청 좋아 보여.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길도 나도 따라가고 싶어. 네. 후배들에 대한 또 조언을 이렇게 멘토로도 해봤던 분과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해줘요? 엄청 많죠. 어떤 얘기를 예를 들어 좀 많이 해줘요? 하지 마라. 어떤 거를? 웬만하면 형처럼 따라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 딱 얘기를 해요. 네가 이거 왜 하는데? 네 왜 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책을 쓰고 싶은 거야? 아니, 방송을 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트랙터 타고 좀 어떻게 유명세도 있고 좀 더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하니까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대부분 야 정말 이거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정말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딱 얘기를 첫 마디가 야 웬만하면 하지 마. 그거 왜 하는데? 왜 하는데? 정말 네가 왜 하는데?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대답을 잘 못해요. 그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따 무조건 해요. 나 그건 네 인생이야. 그리고 내 좋은 거 받을 필요도 없어. 너가 다 해낼 수가 있어. 벌써 자신감을 갖고 있어? 네,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렇게 확실한다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항상 대답을 이렇게 해요. 넌 이미 성공했어. 넌 이미 됐어. 걱정하지 마. 너 인생은 걱정하지 마. 너는 그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면 너 분명히 앞일이 널 인정해줄 사람 너무나 많을 거야. 엄청 많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이미 됐어. 그렇게 한 친구들은 다 성공했어요. 여행을 맨 처음에 저한테 계획서를 아프리카 계획은 어떻게 되는데? 지금 이제 방송을 출발 모닝 와이드를 이제 매주 하고 있거든요. 매주 이제 6개월 과정인데 6개월 동안 방송을 또 하고요. 내년 3월에는 또 다큐멘터리 한 달 더 찍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 경남 하동을 제 고향을 이런 게 본사니까요. 하동 출신 되게 유명한 사람 많을 텐데 경남 하동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트랙터 타고 하동을 다 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 달짜리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거 찍고 이제 내년 5월, 6월, 7월달 3개월 동안 이제 브라질 트랙터 투어가 있어요. 같은 기간 또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거든요. 아마 TV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트랙터 위에 올라가서 대형 태극기를 흔든 놈이 있다. 저놈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 그 다음에 마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유학 한번 공부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농업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십니다. 세계 최고의 농업 대학을 가서 농업 정책, 우리나라에 어떻게 농업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지 그 공부를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는 트랙터 타고 여행을 하면서 경험하고 많은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거를 제가 젊은 생각으로 조금 창의적이게 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오면 이제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재밌게 뭐 페이스북에서 뭐 사람들과 같이 해갖고 뭐 행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정책 자문해서 나라나 국가의 어떤 자문해서 이걸 뭐 정책 아젠다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제가 정책 입안자가 돼가지고 정말 정책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UN 식량기구 이런 데서 인턴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농업적으로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더 저도 제 스스로 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때도 직업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말한 것처럼 출근하지 않는 직장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5년 뒤, 10년 뒤에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더욱더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정신이 됐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트랙터가 많이 도와줄 겁니다. 네, 트랙터 하나만 탔을 뿐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트랙터 아무것도 없는 청년 백수 강기태가 트랙터 하나만 진짜 트랙터 하나 탔을 뿐인데. 네, 5년 후에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요. 10년 후에 인생이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요. 꼭 기대. 그 트랙터 하나 탔을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트랙터 탔을 뿐인데 네. 지금 이만큼 왔으니까 이 경험을 토대로 오늘 또 이 방송을 토대로 제가 또 말을 내뱉었잖아요. 공언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파이팅 하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트랙터로 여행하면서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여행가 김기태 씨만의 인생 철학이 그대로 변하는 팟캐스트 홍순성의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트랙터 여행가 김기태 씨 편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1, 2부에 걸쳐서 독특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 컨설턴트, 사진가, 그리고 오지 탐험가, 트랙터 여행가까지 자신의 인생에 열정을 가지고 멋지게 살고 계신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저널리스트 홍순성 씨 덕분에 이렇게 알찬 이야기를 담아내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팟캐스트의 눈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